네, 금요일만 만날 수 있는 더욱더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고민 있으신 종목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들 저희와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에게 상담 보내주셨던 SK바이오팜입니다. 호실적 발표하면서 조선일 매니저가 10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장 이 목표가 터치하면서 10만 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외에도 3가지 종류의 치료제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이 말을 꼭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3년 내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홀딩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리뷰까지 남겨봤고요. 현재 많은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특별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종목 상담 저는 해보는 것 같은데, 자, 전화는 02-2000에 4919,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고, 그거 외에도 이 종목은 좀 이런 게 궁금하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혹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까지 해서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현 매니저님 먼저 지금 문자로 7651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이 YN텍이고요. 1,711원이 매수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의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데 궁금하신 포인트를 딱 올려주셨어요. 이 소각장 증설 이슈로 매수했다가 손실이 큽니다. 2분기의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곧 소각장 착공과 해운 업황도 좋은데 계속 가지고 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저 10,000원이 넘는 걸 보니까 YN텍을 가지고 계신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좀 엑시트 전략이 필요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1,711원에 편입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이제 15%인데 작년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8월 달에 한번 큰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또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비중으로 이제 뭐 한 10% 샀다가 뭐 한 2-3%씩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뭐 기업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목표가를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점 부근에서 한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를 계속 제가 줄여볼게요. 계속 줄여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750만 주가 최대 거래량이 최근 몇 년 내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는 달렸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자리가 매집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라든가 뭐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분명히 지금 거래가 한 250만 주, 한 3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뭐 지금 자리에서는 앞부분에 들어왔던 이 750만 주의 수급만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정도. 한 10,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1차 정도 보시고요. 거기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고요. 2차 목표가는 12,000원 라인. 분명히 이 라인 안에서는 지금 한 1년 전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2층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 뒤로는 14,000원, 14층에도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상태에서만 본다면은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14,000원짜리가 되겠지만 10,000원짜리가 가장 강력한 매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만 좀 돌파해주면은 분할 매도로 일단은 한 마지막 매도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 라인을 지금 6,000원 정도, 6,000
1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 검은 월요일 때문에 네. 8월 5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한번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잘 된 것 같아요. 뭐 털 사람들은 이때 조금 더 털리긴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한번 마지막 또 신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수급은 조금 한번 더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넘게 좀 갖고 계셨는데 이제 좀 매물을 뚫고 축축 올라가서 이제 박주현 매니저가 이야기해줬던 그곳에서 좀 도달하면 이제 매도 전략도 잘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포스코 푸츠엠요. 네,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 비중 네, 알려주시겠어요? 22만 원에 50%요.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네네. 매수가가 22만 원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가 21만 500원이기 때문에 혹시 그 네. 매수하신 시기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그거를요. 네. 그 전에 22만 원에 사갖고 35만 원에 팔고 예. 다시 그 가격에 매수한 거예요. 오, 그 가격에 이제 일단 하단에서 사시고 위에서 파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으로 봐도 비중 50%도 저도 어떻게 지금 이 정도 비중이면 괜찮은 건지 아닌지도 조선님 매니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바로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청자님 네네. 굉장히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고수신 것 같은데. 잘하지도 못해요. 아니 그 실력이 보니까 굉장히 출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들어가신 거는 기본적 분석부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좀 떠나서 기본적인 거 두 가지 정도를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며칠 전이죠. 그 13일인가요? 14일 날 반기 보고서, 상반기 때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야, 이 깜짝 놀래. 야, 이게 지금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4조 7,598억이 작년 상반기 때 매출인데요. 올해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도 더했죠. 그러니까 2조 53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무 지금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Tell me something. 뭐냐? 주가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또 더 있죠.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호재 관련된 이슈인데 아마 그 시청자님이 포스코 퓨처엠을 오랫동안 보고 계셨다면 이거 아실 거예요. 이게 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GM하고 그때 몇 조 원씩 해가지고 많은 그 계약을 체결해가고 이게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요게 이제 하나 남은 게 포드인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 초에도 포드하고 뭐 몇십조 규모의 계약, 특히 양극재 공급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그 현재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철강 쪽도 해요. 근데 철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덤핑이 시기 때문에 철강 쪽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쪽인데 사실 저도 이거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왜냐면 포드가 일전에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문 또는 보도 매체 이게 주가가 안 올라는 이게 살짝 이제 위트입니다. 농담인데 한국경제신문에다가 지금 이거를 보도 매체에 올렸는데 이거를 매일경제를 바꾸시면 주가 급등 나올 것 같은데 우습자고 한 얘기고요. 예. 네. 사실 이게 포드 관련된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호재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그 시청자님이 타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차트도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신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2만 원대에서 약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악재는 다 나왔죠. 지난 작년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가 작년 2차 전지 고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66%가 날아갔는데요. 충분히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 이슈들이 아마 조만간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 4분기 때가 캐진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다 죽을 맛이죠. 근데 네. 3분기 때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철강 쪽보다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올라가기, 왜냐하면 작년이 원래 피크였기 때문에 작년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69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23만 원 내지 27만 원대가 매물대가 아주 두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차익을 누리신다면은 2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게 두텁기 때문에 빨리 뚫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큰 호재가 터진다면은 27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아무리 타짜이고 고수이시더라도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언제 발표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50% 여기다가 놓고 기다리신다는 건 좀 너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50%인 비중을 23만 원, 24만 원 가면은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좀 줄이세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아시겠지만 9월 달부터 금리 인하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더 탄력적이니까 사실 2차 전지도 저는 지금 보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매물대가 23만 원, 4만 원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때 오면은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거 어떤가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제 조설 매니저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설 매니저님 아까 이제 한국경제신문 이야기하신 거는 분위기 전환으로 가볍게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가볍게 매일경제에다가 신청하면 그렇죠.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데 가볍게 해주신 이 이야기로 저희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이제 바로 넘어가 시장 문제 또 보도록 나오나?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바로 이제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이제 유튜브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현대힘스고요. 자, 일단 매수가 16,600원 15%의 비중입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걸 올려주셨는데 실적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조선주 오르고 있는데 이거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대힘스는 오늘도 보니까 2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도 1분기보다 QOQ 기준으로도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기자재 쪽에는 몇 개의 종목들이 조선주만큼 힘이 좀 붙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조선 기자재 이런 걸 떠나서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호에서 풀리기 전까지는 안 건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자체가 23%밖에 안 되고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묶여 있는 물량들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개인들은 조금 올라가면서 서로 던지기 바쁜 자금들이 많고 너도 나도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는 엄청난 트리거가 있지 않는 이상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서 보유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집단이든 메이저가 이제 매집을 해야지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매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량 자체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메말랐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보유예수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물량 자체가 다 묶여 있어서 돈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하면은 쉽게 이제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정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장 전에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해서 매수를 하셔서 떴을 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너스 23% 찍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반발 매수를 통해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거나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만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매수가가 16,600원대라고 하고 지금 과도하게 한번 낙폭을 한 다음에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있었던 지지 라인 구간 15,000원대까지는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6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전에 있던 물려있는 매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올라가면 매도세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가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서 반드시 좀 손실을 없애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15,000원대에 올라왔을 때는 내가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 돈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많이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겠다.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 대부분 이제 유동 물량이 없는 종목들은 이런 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체가 이제 못하셨다,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좀 특징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힘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문자 상담도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한테 온 거 계속해서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컴 라이프케어 올려주셨고 매수가가 이제 4,583원 그리고 27%의 비중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뭐 다양한 일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좀 손실권에 있습니다.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매각 이슈만 일단 보셔야 됩니다. 매각. 네, 이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컴 그룹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를 매각을 한 다음에 이제 AI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집중을 하겠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한 그 매각 이슈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컴 라이프케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8월 14일 날에 이제 매각 관련된 공시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또 3개월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사모펀드가 이제 한 300만 주 정도 이틀에 걸쳐서 매도를 했고요.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인위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페닉스엘보다는 좀 싸게 매수를 하고 있는 어느 이제 수급들이 있다. 좀 이게 좀 수상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컴 라이프케어가 어디에 매각이 될 건지 그리고 어느 가격에 매각이 될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잠깐 이제 올라왔던 흐름들은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가 배터리 과충전 화재,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 때문에 지하주차장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적으로 좀 수혜가 나타나면서 좀 테마적으로 잠깐 움직여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컴 그룹이 결국에는 어느 기업에 이 한컴 라이프케어를 매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느 가격에 좀 매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컴 MDS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하긴 했는데 좀 어중간한 기업에 좀 어중간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도 어느 기업에 매각을 하고 어느 좀 가격의 적정 주가를 측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좀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홀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매각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그래도 6,000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자회사에서 방산도 하고 있고 ESS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각 이슈다. 매각 이슈가 나온다면 아마 지금 매수가보다는 더 올라갈 테고 그때 엑시트 전략도 잘 한번 짜보시면은 한컴 라이프케어로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